안녕하십니까, 김국자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자의 분노 시리즈 세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30%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 및 부과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 유형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죠. 직장 가입자는 소득을 부과 대상으로 사업주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부과 대상으로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인데요. 참고로 피부양자 수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1,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지역 가입자인데요. 이제부터 지역 가입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닌 분들인데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고 부과합니다. 은퇴, 퇴직, 실업 등으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도 지역 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지역 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 체계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의 등급별 합산 점수에 201원 50전을 곱하면 되는데요. 소득 점수는 97등급으로 1등급 81점부터 97등급 32,372점까지, 재산 점수는 60등급으로 1등급 22점부터 60등급 2,341점까지, 자동차 점수는 11등급으로 1등급 11점부터 11등급 217점까지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입니다. 부과 대상 소득은 한마디로 종합소득인데요. 이자, 배당, 기타,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해당됩니다. 건보료 부과 기준은 이자와 배당 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에 부과되고, 기타 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후에 소득금액에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총급여액 또는 총연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전 총급여액이고요. 연금소득은 연금소득 공제 전 총연금액입니다. 연금소득에는 비과세 대상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고요. 단 사적 연금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입니다. 부과 대상 재산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 금액이고요. 재산 적용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표준을 100% 적용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 금액은 3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의 70%를, 주택은 개별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아파트나 연립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60%를 적용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입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잔존가치 기준으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와 전기, 수소차와 같은 그 밖의 승용 자동차입니다. 반대로 건보료가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입니다. 사용연수 9년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경우, 단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엔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상이자 소유의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승합, 화물, 특수차와 영업용 자동차 등입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 국민연금 소득 반영률입니다. 2018년 7월 이전에는 연간 연금액의 20%가 건보료 부과 대상이었고요.
2022년 6월까지는 연간 연금액의 30%가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는 연간 연금액의 50%로 건보료 부과 대상이 상향 조정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액이 연 1,000만 원일 경우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은 2018년 7월 이전에는 200만 원, 2022년 6월까지는 300만 원, 2022년 7월부터는 500만 원이 되겠죠. 국민연금에 대한 건보료 부과 예시입니다. 국민연금 수료액이 남편은 100만 원, 부인은 50만 원, 합계 150만 원일 경우 연간 수령액은 1,800만 원이 되겠죠. 현재는 1,800만 원에 30%를 적용하면 540만 원입니다. 이어 540만 원에 대한 소득점수 281점에 201원 50전을 곱하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건보료는 56,620원이 됩니다. 2022년 7월부터는 1,800만 원에 50%를 적용하면 900만 원입니다. 이어 900만 원에 대한 소득점수 416점에 201원 50전을 곱하면 국민연금으로 인한 건보료는 83,820원이 됩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입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을 재산보다는 소득을 중심으로, 그리고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 다를 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불리한 구조로 개편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 안정 정착으로 인해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따라서 건보료 부담이 커지고 동시에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겁니다. 그럼 내년 7월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얼마나 강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핵심 내용입니다. 연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재산세 과세 표준과는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요.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지라도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자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강제로 가입된 연금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당시 이미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었죠.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소득세와 건보료를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부족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 시에도 아무런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도 상당히 불리하고요.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으면 설사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만만한 게 국민연금 수령자인가 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구심점이 없는 전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국민연금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들은 모두 조삼모사입니다. 이를 나쁘게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고 뒤통수 치는 격이죠. 여러분, 혹시 국민연금 수령액에 건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참고로 국민연금 정책 결정자는 대부분 정치인, 관료, 학자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배려를 해줌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이 최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요.
이 정책적 배려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시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근검 절약하면서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첫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 최소 50%를 기본공제하라. 둘째,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당장 폐지하라.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폐지하라.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자의 분노 시리즈 세 번째, 국민연금 수령액 30%의 건보료가 부과된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